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만에 중후장대가 방긋 웃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라는 키워드인데 네. 중국이랑 미국이랑 겹쳐 있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중국 양회에 미국 인프라 투자까지 관련주 전략은입니다. 양회전의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이 중국 내의 업종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이 1위가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건설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IT, 하드웨어 순인데 철강, 비철금속, 건설 이쪽이 또 중후장대 쪽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이제 보고서 내용인데 미국 포함해서 글로벌 정부들이 투자 확대하면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미국 전력망 인프라 투자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도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이거 전일 등락률이고요. 그리고 미국 IRA,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안 이 지원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 CS 베어링을 투자 의견 꼽았었고요. 지속 가능한 EU 배터리법이라고 하면 이제 폐배터리 키워드가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는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 기계 쪽이 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건설 장비 쪽에 52주 신고가가 미국 쪽에서 속출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건설 장비하고 농기계 쪽이 같이 가요. 영업 파트, 사업 파트가 겹친 부분도 있고요. 디어앤컴퍼니라고 아마 아실 텐데, 농슬라라고 농기계 테슬라, 대장주입니다.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도 좋았고 계속 이제 매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쪽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캐터필러 호실적 발표했을 때가 10월이었는데 이때부터 키워드가 중국의 부양정책, 한국의 부양정책,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진성TC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부분 굉장히 좋았고 건설 중장기가 매출 비중이 높았고 사업 부문 고객사별로 봤을 때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회는 이제 3월 4일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뭔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이랑 기계주가 일단 오늘 주목을 받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팩트부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국내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2월 8일 날 국정연설한 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인프라,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부 수칙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미국이 인프라 투자,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정연설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부 조항이 나올 텐데 그거 체크하셔야지 단순하게 미국 인프라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한마디로 뉴스가 확 반전됐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진성TC 같이 캐터필러 비중이 그렇죠. 높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을 이제 추릴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 걸 추리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양회 관련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생각 기대만큼은 안 될 거라고 하죠.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건설 쪽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소비 진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여행을 활성화시킨다라든지 소비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죠? 중국 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또 한 가지 근거는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동안 인프라 투자로 중국이 성장해 왔는데 헝다그룹 문제라든지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지예요. 지금 이제 리포트 나온 것도 받고 했는데 그냥 과거 사례예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거니. 글쎄요, 이럴지 어쩔지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12월부터 급격하게 중국이 빗장을 열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닫아놨던 상황에서 갑자기 열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중국이 현재 그 성장률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번 양회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공식 취임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데 과연 여기서 인프라를 들고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심사이지 들고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감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기조는 그러니까 모르겠죠. 이제 중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지만 현재까지 보여진 중국의 행보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중국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글로벌 기관들이라든지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증권사에서 여전히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이제 기대감, 테마성 움직임으로 그렇죠. 철강과 기계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 전략 측면에서는 볼만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우리가 예견돼 있었던 부분들이고 벌써 지금 우리가 뭐 한 보름 앞두고 있는 것을 벌써 다룰 정도로 예.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신선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예.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떤 결정이 내리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이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샀는데 중국이 뭐 세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 때 이런 관점에서 산다. 지금은 인프라 투자가 양회에서 인프라 투자 결정을 한다가 아니라 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예. 만약 양회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빠지면 바로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예측 단계에서 사는 것이지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 쪽으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라면 예. 뭐 여행 관련주들이 오히려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뭐 카지노라든지 우리가 이제 예. 화장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탈중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소비가 이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수 쪽에 오히려 그렇죠.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내에서만 내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네. 중국 관광객분들이 이제 단체가 우리가 들어오면 저는 여전히 카지노,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장주 꼽으라면 좀 파라다이스를 좀 봅니다. 파라다이스로. 파라다이스 예. 같은 경우 이제 뭐 GK나 파라다이스나 뭐 마찬가지고 예. 롯데관광개발도 뭐 제가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파라다이스 관련해 가지고 투자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룹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 완전 별천지더라고요. 인천. 예. 인천 영종도에.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보게 된다라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지. 근데 이 뉴스도 워낙 오래된 뉴스라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의 트리거를 찾고 있는 건 하지만 재료의 신선도는 예. 그닥 신선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앞장 한번 네. 보겠습니다. 농기계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농기계 쪽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진성태 씨 TC뿐만이 건설도 하지만 이제 농기계 신규 특히 이제 농기계 합니다. 같은 경우 이제 미국발 트리거 이제 TIM 같은 경우 제가 예.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공간에서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들은 자율주행 가능하고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도로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저는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미국도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미국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밭을 수수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면 이제 지평선이 걸리는데 그거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농기계가 한 20여 대가 달려 들어가 가지고요. 쑥 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람 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제 20여 대니까 20명이면 충분한 거죠. 20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해서 공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 미국에서 우리가 농기계 지금 그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있고 다양한 농기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와 비교하는 거랑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되는 건데 거기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안정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뭐죠? 이미 그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 건설기계 하는 쪽이 또 농기계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봤고요. 대동과 TYM 대표적인 국내 기업입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뭐 건설 기계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채팅창에 두산바켓 이야기를 두산바켓도 미국의 두산바켓과 두산인프라코는 좀 다르죠. 두산바켓은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 리포트를 보면 달러 베이스로 이제 맞아요. 발표를 하고 네. 두산인프라코 같은 게 이제 중국향 매출이 나는데 두산바켓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 비중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 셋 중에 뭘 살래? 그럼 전 두산바켓입니다. 두산바켓. 나머지 다 좋은 회사들인데 예. 조금 나머지 두 개는 중국향 매출이 좀 많다라는 분들. 근데 예. 이제 두 개 합치면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합치면 비중이 한 20% 넘어요.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좋고 중국은 우리가 이 드라이브를 안 걸어도 우리가 서부 개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되긴 하지만 셋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바켓을 두산바켓. 중점을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기계하고 농기계 관련 투자 아이디어였고요.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워낙 HLB 시세 예. 분출이 좋습니다. 있고 예. HLB가 끌어올리면서 생명공학 테마가 같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한가 직행을 했다고 합니다. ENG 사업부문 물적 분할로 바이오 산업 올인한다. 이제 네. 바이오만 딱 볼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네. 매출 비중 추이가 보시면 바이오 의료기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물적 분할 나머지 나가니까 여기가 이제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뭐 맞네요. 예,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가 HLB를 뭐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원래 HLB의 출발은 바이오 쪽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맞아요. 선박의 이제 설비 쪽이었었다가 이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쪽 비중이 이제 커졌고 정말 새롭게 인수한 쪽이 예. 잘 커나가고 있는 정말 교과서적인 어떤 기업이다라고 좀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사업에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커피집 하다가 백반집을 차린다? 똑같은 식당이니까 똑같을 것 같죠? 전혀 다르죠. 느낌 확 오시죠? 그러니까 선박하다 바이오 한다? 이거 느낌 확 다르죠. 밥집 하다가 커피 이렇게 하니까 딱 와닿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물론 이 바이오 쪽 하던 이제 연구진들은 있는 거지만 예. 그걸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커피 팔던 손님과 밥집 손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성공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선박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트리거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고 이 물적 분할도 지금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으로 물적 분할하는 것은 가을부터 9월인가요? 뭐부터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져요. 물적 분할도 하려면 이제 주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주들에게 이것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예.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미리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빠르게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올 가을 이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예.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물적 분할하면 이제 조금 몸서리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 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는 거죠. LG엔솔처럼. 근데 이번에 그 선박 관련 쪽들은 비상장으로 남겨두는 거죠.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예. 상장할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대신 물적 분할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 매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부분들도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예. 피셜이에요. 그림을 예. 그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주주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것이 맞냐 틀리냐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LCB의 이런 행보는 나름대로 LCB가 이제 완전히 선박 부분보다는 바이오 쪽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렌드상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LG에너지 솔루션 때는
주주들이 이 배터리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배터리를 네. 물적 분할해서 예. 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그렇죠. 요건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LG엔솔이 가지고 온 저는 그 우리 주식업계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이제 예. 많은 분들이 그때 손해를 좀 보셨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게 어떤 좀 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일부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동학개미운동에 수많은 분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금융당국이 굉장히 이것도 금융당국이 이런 행보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죠. 한 2, 3년 내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물적 분할할 때는 주주 보호책을 예.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내세워야만 물적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 대주주들 예. 기업인들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면 예.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가치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기껏 가치 투자해놨더니 툭 물적 분할 발표 나오면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제가 한번 다음에 날짜를 하겠는데 9월인가 7월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부터다. 여러분들이 예.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바이오를 일단 투자의 아이디어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HLB의 물적 분할이라는 주제로 네. 인해서 다른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는 건 논리적으로 맞나 싶기는 한데. 논리보다는 이제 심정적인 거죠. 예, 심정적으로 뭐 투자는 감성이니까. 그렇죠. 예. 투자는 감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 엊그제 나온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요즘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썩들썩 거렸는데, 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요게 이제 그 치료제 이노진 이제 상장이고 또 어떤 예. 기업이 또 이거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잘못된 테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뉴스거든요. 탈모 없어도 요즘에 그 탈모 방지를 위해서 일찍 탈모 그러니까요. 샴푸를 쓰기도 하고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커지긴 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제가 10년 전에 들은 농담인데요. 예. 비만 치료제 시장보다 탈모 치료제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그래요? 탈모 치료제를 만약 개발하면 예. 이건 노벨상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여담으로 했었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좀 테마, 그러니까 테마죠, 어떻게 보면 테마고 테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 쪽인 거고 네. 우리가 HLB가 물적 분할과 다른 바이오의 영향은 뭐 연관성은 없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수출한 상태에서 그거 올랐을 때 레고캠 바이오만 올랐지 다른 주식들은 오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도 그렇고 엔터는 약간의 테마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 개별단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면 철강 주제 다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긴 해요. 예. 다 같이 매출이 늘어나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쪽들은 결국은 개별단이다. 어떤 건 위장약 만들고 어떤 건 소화제 만들고 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대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내가 이 주식이 지금 어떤 형태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느냐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팔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위기상 다 올라오니까 기분 좋다. 향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언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바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네. 바이오 투자 아이디어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시면?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죠. 바이오를 나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오세 임플란트가 지금 현재 기관들 입장에서 매매할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건 뭐 본질적인 가치가 그럴 수 없으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덴티움을 대안으로 말씀드렸고 덴티움이 오르기 전에 예. 결국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건 덴티움밖에 없으니까 호치에서는 덴티움을 담아야 된다. 지금 주가 움직임이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원치에서 말씀드렸던 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올 1월 달에 그 바이오에 대한 특허가 풀렸는데 그 중에서 삼천당제약이 특허가 풀린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황반변성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가시라고 12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예. 것들이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임상, 2상, 3상에서 들어가서 예. 이게 결국 신약까지 가면 대박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약을 성공한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매출을 나타내는 우량 기업들을 보면 이런 예. 것들의 주가 수익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더 본질 가치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삼천당제약. 예. 다시 보자. 삼천당제약.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